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편집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린 방송, 나라를 살린 방송, 세상을 살린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 5월 13일 날 2020년 5월 13일 날 오전 10시경에 이제 경기지방 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의해 가지고 긴급 체포가 됐다가 만 30시간 만에 이제 풀려났습니다. 뭐 오늘 그런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저희가 2014년 5월 20일 날 창간했는데 지난 6년 동안 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겁니다. 경찰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로 대한민국 언론사 긴급 체포. 자, 일단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 창립 6주년 기념 특강이 있습니다. 언론 탄압과 한국 교회 핍박인데요. 5월 17일 이번 주입니다. 주일 내일이죠. 오후 2시 30분 장소가 하늘교회입니다. 우리 김재동 목사님이 한국근현대사 강의하시는 김재동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로 계시고 서울 은평구 정산로 3길 26-1 우방아파트 상가입니다. 상가 2층입니다. 하늘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이야기할 것은 이번에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의해 가지고 제가 수원까지 강제로 체포되었는데 제목이 이제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 교회 핍박,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 끝나고 이제 총선에서 이기면은 대한민국의 언론 권력과 종교 권력을 다시 재편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손 보겠다는 거죠. 버르장머리없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제1호 대상이 지금 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105인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데라우치 총독을 일본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기독교인들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일본 총독부가 기독교인들 105명을 체포하고 고문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 경기지방 남부경찰청에 의해서 제가 지금 잡혀간 이 사건은 그런 지금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 누명을 씌웠던 일본 경찰이 했던 그런 더러운 짓거리, 더러운 만행을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이 그대로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이제 지금 어떻게 언론 탄압이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제가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보시고 2시 30분부터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또 생중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좀 많이 와서 이거 취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일단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목표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방안보 전문 매체입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 분석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려드리고 우리의 국익 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의도를 분석하여 우리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대북 심리전 방송, 대중국 심리전 방송을 통하여 역으로 중국과 북한을 괴멸시키는 심리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그런 심리전 방송으로 북한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지금 하게 됐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방한을 안 한다든지 문재인 정권을 버리는 그러한 심리적 그러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또 여러가지 심리전 방송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공익을 위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 독립과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의 활약상을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는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를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며 세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응원 감사드립니다.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 대표, 자,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체포된 과정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1월 뭐 한 말경에 평택에서 이 중국인이 한 명 보건소에 서 있다가 이게 죽었습니다.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야, 이 뭐 당신 증상이 우한폐렴 같으니까 그 당시에 우한폐렴의 증상이라는 게 뭡니까? 콧물 흘리고 열나고 뭐 그런 증상들이죠. 그런 게 있으니까 원래는 다른 질병으로 다른 병으로 이제 병원 갔는데 그런 병이 그 증상이 나타나니까는 야, 당신 우한폐렴이니까 한번 가봐라, 저기 보건소 가봐라 해가지고 보건소 가가지고 줄을 서 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갑자기 팍 쓰러져가 죽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났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보면서 야, 이거 중국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많았다, 병원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는 이제 우한폐렴으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로 제가 고소가 됐다고 합니다. 고소가 됐다고 합니다.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 자, 한번 보시면요,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에 보시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 경찰이 중국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그 언론의 자유,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방송을 하는 이 언론사 대표를 갖다가 집에서 강제로 체포해 가지고 경찰서 도착하자마자 수갑을 채워 가지고 그 조사실에 들어갔는데 조사실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수갑도 안 풀어주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내가 도망갈 것 같냐고 그래 물어보니까 아니, 선생님이 간다는 게 아니고 앞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채워드립니다. 채울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아직 오고 있다고 하니까 변호사가 오면 풀어드릴게요. 그래가 변호사 올 때까지 한 2시간을 제가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언론사 대표한테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로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5월 13일 수요일날 오전 10시경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은 그 DMZ부터 그 강화 그 전망대, 평화전망대부터 강화도부터 저 동부 전선의 피해 능선까지 우리 저 6.25 70주년 기념 그 6.25 격전지를 가다 그 프로그램 촬영한다고 가니까 제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게 제가 밖에 나가 있는 거 아니까 제가 집에 있는 5월 13일 날 이제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까지 들어와 가지고 저를 체포해 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자마자 수갑을 채우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니까 화장실 갈 때도 경찰이 제가 소변 보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저를 보고 있더라고, 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수갑을 왼손은 채우고 오른손만 풀어줬어요. 아니, 무슨 흉악범입니까? 대한민국의 언론사의 대표를 이렇게 탄압을 해요. 왜냐하면 그 경찰서 안이 보안구역이라 가지고 비밀번호를 모르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수갑을 채워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수갑 채우고, 내가 무슨 격투기 유단자입니까? 키가 1m 70밖에 안 되는데 격투기 유단자라 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경찰들이 저를 그렇게 에워싸고 그 화장실 소변 보는데 뒤에서 지키고 수갑도 한 짝만 풀어주고,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제목이 그래가지고 또 변호사님이 왔어요. 변호사님이 와가지고 오니까 어디로 갔다?
뭐 진술 녹화실로 간대요. 그 진술 녹화실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변호사님이 야 진술 녹화는 이거는 야 의무가 아니지 않냐 하니까는 아 그건 그렇대요. 그건 맞대. 그래서 내가 그거 끄라 진술 녹화 끄라 난 이 녹화하기 싫다 하니까 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만 안 된대. 기계가 이거 뭐 어떻게 뭐 이래저래 하면서 결과적으로 녹화를 했어요. 나는 분명히 이 녹화하기 끄라고 했는데 녹화를 강제로 한 거예요. 아니 진술 녹화가 그 기계를 뭐 끌 수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야 그 조사실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사 대표를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진술 녹화 하지 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이래저래 뭐 우물쩍 하면서 진술 녹화까지 의도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봐라 이 사람 뭐 말하는 게 뭐 신빙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법원에 제출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불법적으로 진술 녹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야 무슨 죄로 처벌 내가 됐냐고 물어보니까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중국인이 죽었는데 죽을 때 제가 아니 의사가 우한폐렴 증세가 있으니까 콧물 흘리고 뭐 기침하고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가보라고 했겠지. 멀쩡한데 가보라고 했겠냐. 그러면서 내가 그 증상을 설명을 했더만은 그 증상을 설명한 게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누가 고소했냐고 중국인이 고소했어요? 누가 고소했어요? 하고 고소한 사람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못 알려준대. 난 누가 고소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떼볼게 서류 한번 떼볼게 그랬습니다. 아니 누가 고소를 했는지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알아야지 뭐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뭐 하여튼 이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내가 지금 중국 공안한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지 대한민국의 경찰한테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입니다. 국민 사람이 아니고 국민이에요. 국민. 중국인이 한국에서 쓰러지든지 죽든지 어디 다치든지 하면은 그거를 구해주는 거는 인도적인 차원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거지. 대한민국의 국민과 중국인이 맞부딪히면은 그거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해줘야 되는 게 대한민국 경찰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연봉이 뭐 많아요? 한 7급 경이면은 7급이면은 한 4천 뭐 안팎 될 거예요. 5천 안 넘어간다고. 내가 서울시청 공무원 할 때 7급 10호봉 그 월급 받았는데 그때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 뭐 수당 다 하니까 한 4,200 되더라고. 10년 전에. 대한민국 공무원 그 경찰들이 그 연봉 3, 4천 그 정말 박봉을 받으면서도 그 자랑스럽게 활동을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한다.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이 숭고한 정신 때문에 국민들이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의 영웅이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박봉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관님들이 자긍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경기지방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 국민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월급이 대한민국의 국민한테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한테 충성을 바쳐야 되는데 중국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지고 언론사 대표를 긴급 체포하고 내가 세 차례나 서울로 사건 이송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못해준다고 하고 집까지 방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체포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수갑 채우고 지금 이 언론 탄압 이 만행을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저지른 것입니다. 유기견도 지나가는 개도 고양이도 자기한테 밥 주면은 그 밥 주는 사람한테 충성을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언제부터 중국인을 위해서 충성을 합니까?
월급은 한국 사람한테 받고 한국 정부한테 받고 충성은 중국한테 갖다 바치는 게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저를 체포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기지방 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15만 대한민국 경찰의 모든 경찰의 명예를 지금 훼손시킨 사건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 가가지고 야, 아버지가 중국 사람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언론사 대표를 서울까지 가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을 잡아왔어. 그래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수사를 했어. 내 아버지 잘했지? 자랑스럽지? 여보, 내가 지금 중국인을 위해 가지고 월급은 한국에서 받고 있는데 중국인을 위해 가지고 나 이렇게 한국의 언론사 대표를 탄압했어. 잡아왔어. 수사했어. 잘했지? 그거 집에 가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경찰관님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올라오면 그 각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명백한 이거 지금 언론 탄압이고 민주당에서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야 총선 끝나고 그 언론사 권력 재편하겠다 그리고 종교 권력 재편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거기에 막 발맞춰가지고 그 평택시에서 저를 뭐 사건 수사 의뢰를 하고 그 뭡니까 또 저 경기지방 남부경찰청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잡아들이고 딱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경찰이 공무원 헌법에 명시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지금 위반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경찰이 이 헌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지금 매우 지금 잘못된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국인의 명예가 훼손이 됐다고 하면은 사자 명예훼손이라면 중국인들이 야 중국인들 더러워서 안 씻는다 더럽다 하면은 중국인이 그 말 듣고 한국 사람들 고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예훼손 되겠네. 그게 하나하나 가다 보면은 중국인들이 한국인들한테 야 땅문서 내놔라 집문서 내놔라 소송 걸고 그 짓 하지 않겠습니까? 하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아야지 되는 게 경찰이고 검찰인데 경찰도 이게 중국인 명예훼손이 가능하다 그러고 내가 유치장에 있을 때 검사가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이 말이 되냐고 말이 된대요. 검사님도 법을 공부하신 검사님도 말이 된대. 아니 대한민국의 검사님은 헌법을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 국민이면 국민. 업무 범위는 국민이에요. 국민. 그런데 어떻게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한 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검사님도 그렇게 그게 말이 된다고. 경찰은 뭐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면은 검사님은 법에 대해 잘 아시니까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된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이 검찰 권력과 경찰 권력이 이거는 뭐 짜고서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을 지금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특히 저는 또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대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저를 잡아들인 거죠. 짜고 치는 고섭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니까 서류가 한 이만큼 쌓여있더라고. 이미 저희 계좌 추적부터 해가지고 뭐 내 온갖 걸 다 뒤졌어요. 다 뒤졌는데 뒤져도 나오는 게 없지. 제가 돈을 받고서 이러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데 언론사 대표인데 회사에서 돈을 가져가는 게 없는데 저는 무급 대표가 지금 6년째입니다. 내가 돈 역사 강의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딴 데서 알바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여기다 돈을 지금 계속 회사에다 집어넣고 있고 제가 배 타가지고 번 돈 회사 다니면서 번 돈 가지고 여기다 꼬라박았어요. 그리고 우리 동생들이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돈 이 회사에다 꼬라박았고 저기 그 친구들이 다 그 마이너스 대출 받아가지고 저한테 형님 이거 하라고 형님 뜻이 좋은데 우리 집안이 사육신 성산문 집안 아니냐.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게 저기 끝까지 목숨 걸치고 지키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바른말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우리 집안의 자랑이고 가문의 명예고 영광인데 그래야 동생 2명이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들 벌어놓은 돈 플러스 알파로 대출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 지금 디펜스 뉴스에 이
사업 자금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난 몇 년을 이렇게 이어온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또 평택시가 저를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고소가 아니고 사건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평택시하고 제 방송에서 평택시하고 관련된 내용은 평택에서 사람이 이렇게 보건소에서 쓰러져가 죽었는데 이거를 우한폐렴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한마디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뒤에는 다 다른 방송이고 다른 내용이고,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방역 소홀히 하고 있고 방역 실패하고 있다, 왜 신경을 안 쓰냐, 그런 내용이에요. 평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평택시가 저를 그 사건 수사 의뢰를 했으면은 평택에 저희 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피해를 받았다 하고 피해 범위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피해 범위가 특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모든 내용들이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다, 네가 한 말은 가짜다, 나는 언론 신문에 난 거를 보고 있다, 신문에 난 걸 보고 있다, 신문에 내가 방송할 때마다 다 캡처를 떠가지고 한다, 당신들도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KBS에서 그 뉴스는 가짜라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경찰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 질문을 보니까 제 방송 뭐 한 서너 개를 놓고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전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짜라고 하는데, 평택에서 나온 평택 관련된 방송은 그 방송 하나고 앞에 뭐 한 5분 10분 짤막하게 나온 거 그게 다인데 나머지는 평택하고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쪽에 보니까, 뒤쪽에 보니까는 그 주한미군 철수 뭐 등등, 그리고 고려 연방제 관련해서 등등 그런 것들이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가짜뉴스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증거가 있냐, 전부 다 그런 이야기. 아니 그래서 그거는 내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거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한 거지 평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 증거는 있는데 진술 거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전부 진술 거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걸로 평택이 시에서 고소를 하고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를 보내고, 그 이재명 그 지사가 그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정장선인가요? 평택시장도 민주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언론사 대표 서울로 보내라니까 서울로 이송 안 해주고 무조건 와야 된다 해가지고 못 가겠다니까 잡아들이고 수갑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 편향적으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 강압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경찰의 이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기소권 독립도 안 되고 이 수사권 독립 절대로 해줘서는 안 됩니다. 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부패될 수 있으며 통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이 얼마나 국민들을 억압하고 두들겨 팰 수 있는지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절대로 이 검찰에 통제받지 않는 이 경찰의 이 수사 권력이란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때리는 몽둥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정권의 눈치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지방군권, 자치경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의 토세력들 하고 연계돼 가지고 범죄자들 눈 감아주고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중국인 사자명예훼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중국인들이 무조건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그러면 경찰이, 지방경찰이, 지역경찰이 다 그래 중국인의 말에 따라 가지고 한국인들 조사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하고, 지금 황운하 경찰청장이, 황운하 맞습니까? 갑자기 이름 경찰청에서 그 고위직을 지냈던 그 인사가 울산시장, 문재인의 30년 친구 울산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부정하게 경찰 권력을 사용했다가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 청와대 비서관들이 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은 경찰 수사권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했고, 경찰이 지금 뭐 그런 정치적으로 빅딜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저를
경기 남부 평택시 민주당 소속의 정치 시장이 있는 평택에서 저를 사건 수사 의뢰를 하고, 그리고 뭐 누가 고소를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걸로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경기지방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그 언론사 대표를 갖다가 그 집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잡아가고, 그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그 언론사 대표의 위치를 불법적으로 위치 추적을 하고 종합적으로 지금 언론 탄압과 교회 탄압 만행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믿기십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타라오 박사님이 또 트위터를 써줘서 제가 잡혀가자마자 또 제가 가면서 저는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대중국 심리전 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 라인이 많습니다. 교회 쪽 라인도 있고 해서 제가 가면서 카톡으로 내가 잡혀간다고 문자를 뿌리니까 펜스 부통령 쪽, 뭐 공화당 쪽, 트럼프 대통령 그쪽 라인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회 쪽으로 다 퍼졌고, 또 저희가 이제 그 군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국무부나 이런 쪽으로도 제가 잡혀가고 있는 도중에 다 뿌렸습니다. 다 뿌리고, 그리고 또 그 예런 박사님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또 방송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을 보고 또 타라오 박사님이 저널리스트 앤 유튜버 성상훈 was arrested on 2020 May 13. 평택 메이저 정장선 shoot him for saying a Chinese who suddenly died while standing at a public health center in early February.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국인이 그 보건소에 써 있다가 죽었는데 그 이야기했다고 지금 정장선이 평택시장이 고발을 했고 지금 체포됐다, 이렇게 메시지를 또 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해란 그 박사님 그 이해란 TV 그 방송까지 이렇게 첨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또 타라 박사님이 지금 뭐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이 뭐 말했다고 이게 잡혀갔다, 이게 뭐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또 트윗을 해주시고 했습니다. 이 타라오 박사님은 지금 한국 출생으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고, 미 공군 대위로 주한미군 근무, 한미연합사 근무 소령 예편을 했고, 그리고 2014년 퇴역 후 국가안보 이슈와 동아시아 구군사 전략 부문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이민 거주를 했고, 대학 진학 전 육군 사병 군복무로 독일 한국에서 복무를 했고, US 데이비스 프리스턴 대학 석사 이렇게 했고, 미 공군으로 한미연합사 근무를 했습니다. 북한 붕괴라는 또 책이 있고요. 최근에는 지금 원 코리아, 원 프리 코리아, 하나의 자유로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자유 통일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 소재한 원 프리 코리아 이 북한 인권 단체를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튼 이런 분들이 이 미국의 싱크탱크인 또 CSIS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여기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퍼시픽 포럼, 미국의 하와이에 소재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전략 연구하는 특화된 연구소, 이런 데가 다 CIA 국무부 이런 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백악관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북한 붕괴, 다수의 한반도 관련 전문 저술, 동아시아 전문,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트위터를 썼고, 그 트위터가 CIA 국무부 백악관에서 다 들어갔고, 이 미 정부에서도 한국의 언론이 탄압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를 도와주신 우리 타라오 박사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Dear Dr. Tarao, thank you very much. I appreciate to protect me. Thank you very much. God bless you. See you next time. Thank you. 그리고 고든창 우리 변호사님도 또 이렇게
한국이 여전히 우리 타라오 박사님이 제가 잡혀갔다는 거를 또 트위터를 인용을 해가지고 리트윗을 하시면서 여전히 한국이 자유로운 나라인가, 자유로운 사회인가, 지금 스피처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 몇 마디 좀 했다고 잡혀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강력하게 안 된다 하고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프리덤 오브 스피치, 언론의 자유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또 트위터를 써주셨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든창 박사님은 이제 중국계인데 이제 중국인 아버지와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셨고, 중국의 몰락이라는 2001년 출간해서 중국의 몰락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지었습니다. 중국 4대 국영 은행의 부실 채권으로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고, 미국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방송도 하셨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며, 트위터에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렇지 않든 그렇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이제 문재인을 간첩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있다. 그런 위험하다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고든창 박사님은 제가 옛날에 한미 보수주의 연합 KCPEC에 갔을 때도 그때 한번 같이 인사도 잠깐 나누고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도와주셨고,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우리 고든창 변호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Dear Dr. 고든창, thank you very much. I appreciate to protect me and the Korean speech of freedom of speech. Thank you very much. God bless you. See you next time. Thank you very much.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 자유통일당의 고용일 대표님께서 또 아침에 긴급하게 또 변호사님을 또 붙여 주셨습니다. 고용일 변호사님이 기독 자유통일당의 이제 대표고, 또 우리 정강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또 거기 또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또 장로로 하셨네요. 장로로 하셨고, 그리고 가을 햇살이라는 법무법인을 또 하고 계십니다. 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44기 항해학과 졸업입니다. 공학사고 1992년 졸업인데,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53기입니다. 53기고 저도 항해학과 졸업을 했습니다. 항해학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변호사 중에 이제 이순호 변호사님이 또 아침 일찍 또 달려오셨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 그리고 이순호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기독자유통일당 뿐만 아니라 기독자유통일당의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의 또 우리 고영일 대표님, 그리고 우리 교회 신자들,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전국에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영일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또 이 보시면은 선박 충돌, 선박 좌초, 해상 오염, 선원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많이 하셨고, 또 항해사 출신 항해사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참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참 어이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우리 이 고영일 변호사님이나 기독자유통일당에 또 도움을 청하시면은 많이 또 도와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도와줘서 이제 같이 가주신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유튜브 규제 관련해서 이제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대자보, 이 전대협, 대자보, 강압수사, 항의성명하신 인권 변호사십니다. 인권 변호사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부 비판했다고 잡혀가는, 야 입덕 뻥끗 못하냐, 대학생들이 전국에 대자보
전대업 학생들이 대자보 전국에 붙였다고 일제 수사하고 지문 감식하고 CCTV 분석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재인 정권과 경찰청은 반성하라 이렇게 또 이런 또 활동도 하시고 대학 사찰, 민간인 사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항의를 많이 또 하십니다. 그 이인철 변호사님께도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인철 그 변호사님한테 나중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은 법적으로 자문을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이인철 변호사님도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한 몇 번은 수사를 더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 경찰하고 검찰 그 청에 계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으로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익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그러한 명분이 공적인 명분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존경하는 거고, 그리고 박봉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나라를 지킨다, 이 대한민국을 지킨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그러한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박봉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밤낮으로 고생을 하시는 거고 밤새 근무하시는 거고, 또 그 우리 경찰 분들은 또 몸을 던져 가지고 또 국민들을 보호하고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법적 가치를 벗어나 가지고 중국인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언론사 대표를 압수수색을 하고 뭐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집까지 들어와 가지고 체포해 가고, 이런 거는 중국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는 이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이 뭐 그러지는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일부 정치 경찰이 그 정권의 눈치에 따라 가지고 혹은 지역의 지역 정치 세력들하고 또 유착돼 가지고 의인을 악인이라 하고 뭐 이렇게 잡아가고 의인의 머리를 짓밟고 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 아모스에 보면은 의인을 악인이라 하고 의인의 머리를 짓밟고 했던, 의인을 잡아가고 했던 그런 나라들, 다마섹, 둘에 뭐 남유다, 북유럽, 북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을 8개국가를 하나님이 불로 쓸어버리고 불로 지져버리고 불로 진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서 국민들이 낸 세금, 대한민국 기업이 낸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에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월급은 한국 국민들한테 받으면서 중국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경찰과 검찰이 일을 한다? 이거는 상식에도 맞지가 않는 일이고, 헌법에 정의된 그 공무원의 업무 범위도 지금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지나가는 개를 밥을 줘도, 유기견을 밥을 줘도 그 밥 주는 사람한테 충성하는데, 월급은 한국 국민들한테 받으면서 중국인을 위해서 한국의 언론사 대표를 이게 잡아가고 압수수색하고 수갑 채우고 유치장에 30시간이나 쳐놓고, 내가 거기서 이틀밤 잤어요. 이틀밤. 둘째 날 48시간 그 체포영장이 48시간인데 둘째 날 밤 한 11시 거의 12시 다 돼가지고 풀려났다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정경심은 풀어주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분들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얼굴 다 팔렸는데 도망가요? 도망갈 수 있습니까? 어딜 도망가는데? 정경심은 뭐야, 조국도 구속수 안 했잖아. 왜? 이미 사건 그 수사 기록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건 기록 충분히 다 있는데 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대한민국의 언론사 대표를 왜 긴급 체포하죠?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집에 가가지고 안 쪽팔립니까? 내가 야 월급은 한국한테 받는데 중국 사람 명예회복을 위해 가지고 한국 언론사 대표를 잡아들였다. 그 사람을 수사했다.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동창회 가가지고 야 내가 중국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지고 한국의 저기 언론사 대표를 잡아들였어. 그것도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주차장에다가 한 30시간 쳐놓고 콩밥도 먹이고 그렇게 해서 내 자랑스럽지. 남편한테 사모님들한테 그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내 자식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부끄러운 행위인지 부끄럽지 않은 행위인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판단을 하시고 그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정치 중립의 위반을 지금 벗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평택시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리고 직권남용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법무팀들이 두 개 팀이 붙어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법무팀 분석이 나오는 대로 이거는 저희도 뭐 끝까지 상대를 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게 뭐 누구든지 간에 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쓰라고 준 그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주고 특정 정치 세력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위해 가지고 그 공익을 갖다가 썼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직권남용으로 다 지금 잡혀간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 하시면 안 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구든 간에 그 헌법적 가치 안에서 그 활동을 해야지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지. 다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니까 종교인도 썩어가고 이 경찰, 검찰, 뭐 대학 교수, 뭐 기자들, 언론사, 뭐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적으로 지금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국민 여러분, 저는 뭐 지금 무사히 이제 풀려나왔고 지금 국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또 미국에 있는 그 인권운동가나 이런 분들하고 또 제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미국에다가 보고서를 써 보내야 될 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진상보고서를 이제 작성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의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그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 그쪽 공화당이나 그쪽으로 이제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뭐 CIA나 국무부 뭐 등등등 뭐 정보기관을 통해서도 다 들어갈 것이고 또 타라와 박사님이나 고든창 변호사님한테도 저희가 다 전달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 언론인은요 죽어도 그 바른말 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바른말 해야 되고 제가 그래도 성산문의 후예인데 성산문 할아버지 저희 집안에 4대조 할아버지십니다. 사육신 성산문 할아버지 그 집안에 명예가 있는데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닌 걸 맞다고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리더라는 것은요 제일 먼저 죽으러 가는 게 리더고 제일 먼저 피 흘리고 희생하는 게 리더입니다.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1학년 1학기 들어가니까 리더십 교육 받을 때 리더는 뭐냐 제일 먼저 죽는 게 제일 먼저 피 흘리는 게 그게 리더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 그러면 리더는 뭐가 남습니까 하니까 리더는 명예 이름 석자 그거 석자에 영원히 남잖아. 돈 많이 가져봐. 그 이름 죽고 나면 역사에 이름 남겠어? 안 남어. 리더는 그 이름 석자 남기려고 제일 먼저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배에 불이 나면은 제일 먼저 항해사 기관사들이 죽을 거 알면서 배에 불 끄러 들어가는 거야. 거기 다 유해물질인데 들어가면 다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그래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야. 왜? 이 리더가 죽어야 될 때 죽지 않으면은 자기 목숨을 던져야 될 때 목숨을 던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영원히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이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죽어서도 그 불명예가 남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누구보다 제일 먼저 죽는 게 리더야. 저는 뭐 그래 배웠습니다. 그래 배웠고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게끔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그렇게 하는 게 리더지 위에서 짓밟고 군림하고 갑질하고 누리는 게 리더가 아니다. 저는 뭐 그래 배웠습니다.
그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회를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가 피를 흘리고 죽었다. 나는 그거를 받고 그거를 보면서 리더란 거는 진짜 죽는 거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십에 따라 가지고 생활을 해야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권익과 공익 그리고 국민 알 권리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끝까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치장에 누워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을 한 게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을 지키려면 또 이 유튜버들을 지키려면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면은 싸울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겠다 싶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제일 먼저 죽으러 가는 그런 리더십, 제일 먼저 피를 흘리는 그런 리더십의 근간을 두고서 북한의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구원을 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 주민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억압받는 중국의 국민들을 그리고 중국 교회의 신자들을 또 구출하고 한국의 자유의 파도를 북한과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 가지고 이 정당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 이름은 땡땡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더불어민주당과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당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 기득권 싸움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이 당원 중심의 정당 국민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정당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러다가 우리 중국 사람들한테 다 뺏기겠다 재산 뺏기고 중국의 식민지가 되겠다 이 언론사 이 유튜버들 전부 다 잡혀가겠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당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다음 주부터는 경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지만 정당을 만드는 작업을 저는 좀 착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게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껍데기라도 정당이 있으면은 탄압받는 유튜버들 그리고 탄압받는 우리 애국시민 활동가들 그 사람들 보호해줄 수는 있을 거고 그리고 당의 이름으로 변호사도 붙여줄 수 있을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애국시민 활동가들이 나가서 싸우고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싸우다가 피 흘리고 전사하면 아무도 뒤를 봐주지 않고 이렇게 비겁한 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비겁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난 70년 동안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있는데 그게 돼가지고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정치인들이 자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르면은 북한도 우리 영토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데 국회의원들이 아무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중국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이건 너무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비겁하게 살면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그게 우리가 사람 대접 받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문명국가 취급을 하겠습니까? 돈이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 구실 못하면은 사람 같지 않은 그게 사람이 아니겠죠.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역사를 우리 청년들한테 역사를 가르쳐 가지고 기초단체부터 거기서부터 다 정치인으로 키우고 또 우리 보수 유튜버들 그리고 애국 세력들 그분들 보호하고 지킬 수 있고 그런 정당을 하나 저는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지만은 하나님 백으로 내가 감옥 유치장에 있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백 속에 제일 좋은 게 악어 백도 아니고 하나님 백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감옥에 유치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마 첫째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안에 있으면 시간적 개념이 없어가지고 내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낮인지 밤인지 이게 밤낮 바뀌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자고 있는데 천사들이 제 주변을 둘러싸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몸이 뜨거워지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또 다른 분들이 아마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았는데 진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에 우리 또 이용희 그 교수님 또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에 많은 또 회원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순간 자다가 또 잠이 깼는데 이 풀이 아니고 꽃밭에서 따스한 햇빛이 비치는데 제가 자고 있는 느낌이었고 그 어릴 때 아버지가 그 자식을 흐뭇한 미소로 쳐다보고 있는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느낌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거기서 공부하고 했던 것들 제가 이때까지 책 보고 뭐 영화 보고 이승만 대통령 관련해서 공부했던 그런 것들이 한편에 이 슬라이드 영상처럼 막 주마간산처럼 그래 지나갔습니다. 그 우리 김재동 목사님께서도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한국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김재동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하늘교회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참 해야 될 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 세계의 리더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미국에서 언론 탄압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언론 탄압 국가로 올려버리면은 경제 제재가 들어갑니다. 북한하고 중국처럼 뭐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처럼 경제 제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청이나 우리 검찰청에서는 언론 탄압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할수록 문재인 정권의 그런 언론 탄압 실정이 미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미국이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말하는 저 같은 언론인 그리고 유튜버들도 그분들도 언론인들이죠. 그런 분들이 피를 흘리면은 흘릴수록 더 많이 흘릴수록 대한민국에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경찰, 검찰, 그리고 정치권, 종북 주사파 세력, 그리고 친중 정치인들은 하나님이 다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오래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사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 아래 뭐 새로운 것도 없고요. 헛되면 헛되고 또 헛되면 헛됩니다. 해는 떠서 아침에 떠서 다시 지가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불어와서 또 지가 불어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 돈 많고 권력 많고 그거 길어본들 10년입니다. 그 별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자체가 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행동을 우리 검찰이나 경찰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게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 끝나가는 그 친중파 문재인 정권 거기에 줄 섰다가는 같이 영원히 딸려가 가지고 친중경찰 친중검사로 미국의 정보기관에 낙인이 찍히고 나면은 그거 나중에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국의 종북 주사파 명단 50만 명 명단 주민번호까지 다 따놨습니다. 언론계, 사법계, 뭐 종교계, 뭐 경찰, 검찰 이런데 다 지금 침투되어 있는 종북 주사파들 50만 명 그리고 친중 간첩들 30만 명 그 명단 다 따놨다고 하니까는 언젠가는 한번 다 청소하는 날이 올 겁니다. 한꺼번에 그때 안 딸려가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들보다 좀 미리 앞을 내다보는 그런 성견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하는 게 아니고 미리 미래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라고
미국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망해가는 중국 편에 서시지 마십시오. 그 냄새나는 그 냄새나고 망해가는 그 중국 애들 그 한테 서가지고 거기서 뭐 먹을 게 있다고 중국 애들 명예훼손 명예회복을 위해서 한국의 언론인을 탄압을 하십니까? 사람 순리대로 도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